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재건축 소유주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번 규제는 이주에서부터 입주, 그리고 입주 이후까지 그야말로 한 단계도 빠짐없이 겹겹이 대출 장벽이 세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철거 후 이주 단계에서부터 제한이 시작되는데요. 서울 강남 지역처럼 시세가 높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주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 겁니다. 게다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 이주비 대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미 강남의 재건축 조합장들 사이에서는 6억 원 가지고는 강남에서 전세조차 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입주 시점에도 또 다른 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전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해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이 대출은 전세를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동시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에서 세입자로 이전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방식의 대출은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잔금이나 정비사업, 분담금을 충당하려고 했던 조합원들이 갑작스러운 자금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를 비롯해서 레미안 언페를라, 청담노엘,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바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만 약 1만 4천여 가구가 서울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그 여파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잔금 대출도 규제의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분양되는 정비사업 단지들은 잔금 대출조차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를 끼고 잔금을 내는 것도 안 되고 잔금 자체도 규제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 후 전세를 주고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하게 되면서 그 상한선이 단 1억 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집주인이 되었다 해도 전세를 돌려줄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면 1억 원 이상은 빌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인 셈입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이번 규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른바 LTV가 50%까지 허용돼서 건설사가 일부만 부담하면 됐지만, 이제는 조합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공사로 넘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아파트처럼 종전자산 평가액이 30억 원인 경우 이전에는 약 15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6억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나머지 9억 원을 건설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만약 해당 단지가 2,000가구 규모라면 시공사가 투입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민간 건설사가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이주, 입주 이후까지 연이어 이어지는 규제의 정비사업 자체가 멈출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친 후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장만 해도 무려 52곳, 약 4만 8천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단순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켜
결국 공급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에 두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겠지만 현장에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칫 이번 규제가 주택 공급의 숨통을 조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집값 상승 요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과 건설사, 더 나아가 서울 주택 공급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 조정이나 보완 대책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